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으로서는 20년 뒤에도 개발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고 있고, 팀 리더로서는 심리적 안정감과 다양성, 코칭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이름을 빼먹었네요. 저는 발표자 차경묵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네, 흥미로워지네요. 저는 이제 게임이나 웹 서비스를 개발해 오다가 현재는 반려동물 의료 데이터 스타트업인 INDT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포리투 서울, 보통 42 서울이라고 많이 하죠. 그곳에서 비상금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업계에서 일하거나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그걸 알고자 이제 노력하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마다 다양한 개성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매번 확인을 해요. 근데 이력서를 봐서는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나눠보면은 제게 설명하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력서에는 그런 게 잘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이력서를 많이 봤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간결하고 가능한 짧게 나열한 형식인데요. 이력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빠르게 모델링하는데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이 신입 주니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발표에서 신입과 주니어를 대상으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 관점으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채용 전형이나 기준, 관점은 사람,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 발표에서 설명하는 이력서에 대한 의견은 어디까지나 제 관점과 입장이고요.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만의 기준과 의심을 품고 들어주세요. 다만 이 발표의 주제이자 핵심은 회사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력서 누구 거예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과 견적서, 이 발표를 요약한 두 단어예요. 견적서는 이력서에 필요한 덕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견적 항목, 수량, 금액 같은 사실 위주의 내용을 표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죠. 견적서는 그 상대방을 협상 자리로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이력서와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적서의 견적 항목은 이력서에 뭐일까요? 경력자에겐 경력이죠. 그럼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입과 주니어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고 저한테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가 친숙하니까 이 분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력서 초반에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핵심 요약을 담죠. 그리고 다룰 줄 아는 기술들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열을 하고요. 스터디나 블로그 등 활동들도 다뤄서 자신의 실무 역량과 관심을 보충 설명합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후반에 짧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좀 익숙하거나 친숙하신가요? 혹시 내 이력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이력서엔 이름 같은 개인정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이력서거든요. 근데 많은 신입과 주니어 분들의 이력서가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본 이력서와 오늘 본 이력서가 잘 구분이 안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약점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걸 제외하고 대체 뭐가 원인일까요?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에서 무엇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력서를 보는 사람에게 그 무엇을 한 내가 주인공으로 인식되어야 되는데 그 무엇 자체에 관심이 온통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입과 주니어에게 무엇에 해당하는 경력과 경험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사실 몇 개 되지 않죠. 왜냐하면 신입과 주니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했다 위주로 간결하게 기술하면은 스스로 변별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해당되시는 분 조금 부끄럽더라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파이썬 써보실 분 계신가요? 정말 손을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스스로 되게
머뭇거려지면서 질문한 거거든요. 그럼 리액트 써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파이썬과 패스트 API로 개발을 해보신 분? 네, 좀 이따가 따로 연락을. 네. 리액트와 일렉트론으로 데스크 앱 개발, 네, 또 연락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덧붙여 볼게요. IMDT에서 EMR 프로젝트로 이런 기술 스택을 써보신 분? 네, 없죠. 네. 시니까 주니어의 프로젝트 경험이 기술 스택에서 어떤 숙련도나 전문성으로 설명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변별성입니다.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할 줄 알거나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과 잘 변별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게 다르고 뭐가 차별화됐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스택을 얼만큼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설득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시니까 주니어로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시니어에 대한 어떤 기준과 시니까 주니어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시니까 주니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과 실무 협업을 쌓을 경험 자체가 부족하니까 시니까 주니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시니까 주니어는 투자 대상입니다. 뭘 투자하냐면요, 그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러므로 시니까 주니어를 채용하는 기준은 회사가 성장에 투자하는 기준이나 조건에 그 지원자가 얼만큼 부합하냐입니다. 그런데 같은 활동을 해도 사람마다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다릅니다. 이는 신입과 주니어가 한 무엇이라는 것 자체는 대체로 비슷하더라도 그 무엇을 하면서 성장한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했다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을 뜬금없이 그냥 뚝딱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본심이야 날로 먹고 싶겠지만은 현실은 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는 동기가 있고 그 동기를 달성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3자에게 내가 왜 이걸 하려 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과 과정을 내 문제 정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그 과정을 거친 결과가 무엇이다 라고 머릿속에 그려주도록 해야 돼요. 문제 정의와 그에 대한 접근 방법은 내 생각과 관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점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하지만 이 시작점 자체를 부정하기나 논박하기는 쉽지 않아요. 마치 나는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커피를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당신이 산미 있는 커피를 마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전제부터 틀렸어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아요. 엉뚱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시니까 주니어잖아요. 대개 그런 거는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정의할 줄 알고 정의한 문제를 풀어나갈 줄 아네. 이런 방법은 우리가 가르쳐주거나 경험하게 해주면 도와주면 되겠는데? 라고 나의 성장 방법과 특성에 비춰서 투자 견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결과와 산출물의 비중을 주인공으로 제시하는 이력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무엇을 한 과정과 방법, 문제 해결 과정은 꽤 작은 비중으로 제시됩니다. 문제 해결 과정과 방법을 기술 스택 나열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이것마저도 무엇을 했다 형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문제 정의 비중은 더 작고요. 문제 정의가 아니라 내가 한 무엇에 대한 유학 소개를 해서 문제 정의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형식이나 양식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력서를 보면서 나를 모델링하는 사고 흐름과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견적 항목에 파악이 안 돼서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 견적사가 있어요. 근데 견적 항목에서 명료하고 규격 수량이 파악이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델링하기 수월한 이력 그 견적서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금액 차이, 뭐 연봉이나 처우가 되겠죠. 혹은 투자할 만한 비용이 되거나 그런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어떤 견적서를 선택할까요? 아마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력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류 전형에서 이력서로 승부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서류 전형인데 이력서로 승부를 걸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때 더 알려주는 자료를 찾게 되죠. 근데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은 잠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알려준 자료가 더 많더라도 안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할 때 그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력서의 주제를 받쳐주는 힘의 세계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 주인공을 그리게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확신을 하지 못한 상대방을 붙들고 납득하고 설득되도록 강하게 팍팍팍 나와줘야 됩니다. 받쳐주는 힘이 약한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점점 좀 작아지죠. 그래서 뒤에 배치하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잘라내도 돼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요. 네. 이번 이력서는 자동화와 형상관리에 파고든 백엔드 개발자를 주제로 정하자라고 이력서 주제를 잡았다면은 열정 이런 걸 외치거나 뭐 몸으로 띄우는 뭐 최첨단 수동 시스템 이런 것들은 빼는 게 낫겠죠. 설령 그게 여러분의 경험일지라도요. 그래서 이력서에 두 가지식으로 나열을 하고 이력서 주제에 안 맞는 내용을 뒤로 빼거나 필요하면 아예 빼라는 게 어떤 분량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량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력서의 분량은 정량적인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읽을 게 없는 두세 장짜리 이력서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만드는 이력서 5장, 6장, 7장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달성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어떤 구조로 담아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력서의 주요 구성 부문은 핵심 요약, 경험, 교육이 있습니다. 경험과 교육은 이력서 주제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경험이 조금 더 중요하게 제시가 되죠. 핵심 요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부에서 이력서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가장 비싼 구역이에요. 건성으로 읽거나 중간에 이탈하지 않도록 이력서에 있는 거를 좀 거리로 비유해 볼게요. 자, 물체를 멀리 던지려면 강한 힘과 정확한 각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힘은 주제에 관심을 끌어내는 척도입니다. 각도는 주제를 받쳐주는 이유 내용들이죠. 소설 마션 도입부를 보면은 단번에 눈길을 끄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발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후킹하는 힘이 엄청난데 첫 문장을 보고 그 상황을 궁금해할 독자에게 화성에서 사망한 유일한 인간이라며 답을 하기도 하죠. 곧이어 화성 6일째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이후에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이라는 걸로 제시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력서 주제는 이렇게 제시해주고 엉뚱한 내용을 설명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이력서에서 뭘 설명해 주는 거지? 라고 의아하겠죠. 핵심 요약을 구체화하고 추상화해야 돼요. 좀 모순된 얘기인데요. 구체화는 대상의 초점을 좁혀서 맞추는 겁니다. 구체화만 하면은 너무 단편만 설명한 것 같아서 너무 많은 걸 주제에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선명한 대신에 보는 영역이 좁아지는 거죠. 추상화는 반대예요. 추상화는 너무
그 추상화를 하면은 주제가 흐려져서 모호합니다. 그 어딘가에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근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든다고 해서 미지근한 게 아니라 정말로 뜨겁고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야 돼요. 그 특성을 모두 활용한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가운데 있는 제 아바타 저랑 좀 안 닮았죠. 근데 이것보다는 제 분위기를 좀 더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이미지는 저를 닮지 않았지만은 이 아바타 이미지를 만들 때 저는 심드렁한 표정하고 좀 더벅머리 그리고 뿔테 안경 같은 구체 묘사를 표현하려고 했고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 중에서는 제 분위기가 꽤 난다고 해요. 농담 같은 거 안 하고 고지식해 보이는데 유머하고 재미를 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주니어 유머리스타, 좀 유머 꿈나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제 프로필 이미지에 대한 주제이고 제가 저를 브랜딩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협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백엔드 개발자, 이력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 좀 있는데요. 가령 협업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와 유형과 방식이 있습니다. 협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과라고 하면은 똑같은 사과를 머릿속에 그리는 게 아니듯이 말이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걸 중요하게 여기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핵심 요약에서 이력서 주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하면서 추상적인 내용을 정의를 했으면은 이런 내용을 뒷받쳐주는 힘이 강한 순서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열할 차례입니다.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영역인데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했다 형식으로 더 도드라지죠. 프로젝트가 제품으로서 굉장히 유명해서 그거 만든 사람이 나예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설명이 되어야 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정의를 했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서 나온 결과물이 이것이다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두 알씩 정렬 기준으로 주제를 받쳐주는 힘의 세기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력서 주제에서 협업을 담았다면은 프로젝트에서도 협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인데 팀의 협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코딩의 개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에서 오는 갈등을 좀 피하고자 했다. 그래서 코딩 컨벤션도 정하고 그거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블랙이나 아이소트 같은 거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그냥 유실되면은 나중에 합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내역을 모를 수 있으니까 그 토론하는 과정을 그 사람 토론 과정 자체를 중재하고 컨벤션 합의를 빠르게 도출하도록 기여했고 그 토론 기록을 이렇게 남겼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링크로 제시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라면은 이런 프로젝트 경험에서 파이썬이나 패스트 API를 기술 스택으로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블랙이나 아이소트, 그 프레커밋 이런 것들이 이 프로젝트 경험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네. 브랜드 측면에서 얘기하기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클론 코딩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력서에 기술된 클론 코딩 프로젝트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편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클론 코딩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도 같고 난이도도 조정해내서 구현 방법이나 코드도 대체로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무척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경험을 뺄까요? 그렇게 조언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빼기 전에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몇 개 없는 프로젝트인데 무작정 빼지 말고요. 그 클론 프로젝트의 핵심 경험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 프로젝트에서 클런 코딩이 정말로 핵심 경험인가요? 같은 걸 겪거나 배워도 사람마다 경험이 아까 제가 다르다고 했죠. 네, 만약에 클런 코딩이라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라면은 핵심이 아니라면은 그 경험의 내용을 드러내고 설명하면 되고요. 맞출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제가 이 도구 자체를 처음 겪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클런 코딩에 집중을 했지만은 그 다음 그 너머에 대해서 내가 또 새로운 보안 프로젝트를 하고 그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이력서 멘토링 한 사례를 조금 각색해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한 분의 클론 코딩 프로젝트였어요. 정말로 클론 코딩이란 행위 자체가 이분의 경험의 핵심이었어요. 프로그래밍 자체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좀 근성 있고 집요하더라고요. 그 점이 굉장히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만든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대로 가면은 자기는 뭘 하는지 이해도 못한 채 그냥 쫓아갈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엔 쫓아갈 엄두도 못 낼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 자료와 기존 코드를 안 보고 똑같이 동작하는 거를 코딩할 때까지 반복을 했다고 해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코드의 흐름과 구조가 이제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의 코드를 보면은 코드 자체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누구나 짜는 무난한 코드였는데 이분은 클론 코딩 프로젝트 하기 전 상태와 세 단계에 걸쳐서 경험을 하면서 성장의 과정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력서에 인스타그램 클론 코딩 프로젝트라고 쓰지 말고 이건 이제 예시예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제안한 건 아니고 뭐 사진 공유 프로젝트 버전 3.0 아니 뭐 같이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버전 3.0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 번에 걸쳐서 스스로 성장했다는 걸 표현하는 예시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흔히 나오는 단골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경우는 이분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굉장히 좀 꼼꼼하다고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말로만 꼼꼼한 게 아니라 좀 그런 묘한 방향성 있는 꼼꼼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행동과 태도로 좀 드러났는데 이분이 본인이 만들면서 UI 구현을 하는데 오작동하는 거를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문제를 고치고 본인이 생각했던 사용자 경험이 녹아들 때까지 구현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코드를 수정하고 웹브라우저로 이동해서 새로 고침하고 클릭 한 10번 누른 다음에 그 화면으로 가서 방금 수정한 기능 됐는지 오타 있네 다시 새로 고침해서 다시 가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저하고 멘토링을 했고 제가 테스트를 자동화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약간 힌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테스트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테스트와 자동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코드 자체는 특이한 게 없는데 신입과 주니어 분들의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보기 드문 테스트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2E 테스트 코드도 있었고 UI 컴포넌트도 이런 테스트하기 용이하게 구조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유튜브 클론 코딩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테스트 자동화나 구조 그 시멘틱한 구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바꿔봐라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스터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스터디 활동도 무엇을 했다 형식이면은 공부 열심히 했구나 정도의 인상을 주는데 그쳐요. 그리고 스터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죠. 설득력이 약해요. 우리가 애초에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어떤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동료 학습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신입과 주니어의 성장에 투자한다는 전제를 두고 이력서를 보고요. 그러니까 스터디라는 내용 활동도 스터디를 했다는 데 그치지 말고 이력서 주제에 맞게 스터디 활동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력서 주제를 받쳐주는 한두 사례 정도면 돼요. 너무 많이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느냐? 나의 학습 노하우를 어필합니다.
왜 그런 노하우를 생각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제 사례를 예로 들면은 저는 일단 좀 재미가 없거나 흥미가 없으면은 깊게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좀 재미 요소를 먼저 찾습니다. 근데 그 스터디를 할 때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잖아요. 그런 편차에서 오는 시간 낭비가 저의 흥미나 효율성을 좀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팀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고, 페어 프로그래밍의 이제 다수 버전인 몹 프로그래밍을 스터디에 녹여낼 방법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페어 프로그래밍은 해봤어도 몹 프로그래밍을 해본 사람은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고요. 그래서 총 8주에 걸쳐서 몹 프로그래밍을 실습하는 페이스트 API 웹 프레임워크 스터디를 진행했고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좀 교훈을 얻었고요. 그 결과 저는 기존에 저한테 익숙한 도구들, 뭐 파이썬 장고나 파이썬 플라스커 같은 도구를 파이썬 페이스트 API 구현처를 변환하는 데 있어서 한 20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겠네라는 확신을 얻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 스터디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고 어떻게 했고 어떤 과정으로 성장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스터디 활동에서도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9월, 10월에 이런 비슷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미지는 언차티드 4라는 게임의 아트북에서 몇 장 발췌해 온 건데요. 그 아트북이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목적에 맞게 실무적 실체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트북이 포트폴리오로 참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는 강하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같은 사람이 작성했다 정도로는 약해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신입과 주니어의 프로젝트 경험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력서와 포트폴리오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이력서 주제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주제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실무적으로 실체를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것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은 뭔가 했다는 걸 설명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내가 뭔가 했다는 것 자체는 포트폴리오의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장은 다르고 이 다른 거를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력서를 보고 이걸 어떻게 구현했을까? 호기심이 생겨서 포트폴리오도 살펴보면은 이력서로서는 이제 제 역할을 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 호기심과 관심에 대해서 내가 납득하고 이 정도의 성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견적을 구체화할 수 있으면은 포트폴리오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의 주제에 맞춰야 되고요. 이력서 주제 기준으로 지원자의 성장 방법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커밋을 훑어보시거나 아니면 코드 리뷰를 하시나요? 혹은 검색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검색을 하죠. 뭐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존의 이 오픈소스의 코드를 리뷰해보거나 코드를 뜯어보지 않고 검색을 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실무 전형 담당자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어떤 구현체에 대해서 이해와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의 코드를 보는 거는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포트폴리오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좀 봐줬으면 좋잖아요. 이제 포트폴리오가 그 가상의 도슨트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안내인이죠. 그런 도슨트가 된 것처럼 보는 이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주제를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하고 부지런하게 배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능 최적화에 대한 성능 최적화를 어필하는 포트폴리오라면은 핵심 요약으로 무엇이 원인이었고
이전에는 어느 정도 상태였는데 내가 성능 최적화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표를 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끌고 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으로서 내 코드 커밋 링크를 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신입과 주니어 단계에서 작업 저장소는 여러분들이 대놓고 포트폴리오와 취업 준비 과정 용도로 관리를 하세요. 저장소는 그 방학 숙제처럼 여기시고요. 계약을 앞두고 몰아서 일기를 쓰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력서 주제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배치하고 껴맞추는 것보다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력서의 주제를 잡고 그 이력서의 주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커밋 자체에도 그런 의도를 남기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에 주석을 남기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석 자체가 안 좋게 기능한다고 하죠. 하지만 내가 이 코딩을 해나가는 사고 과정, 그 구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주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표현을 하고요. 그 주석을 실제 코드로 변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시인데요. 제가 처음에 지금은 코드가 바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주석부터 짰죠. 왼쪽처럼 주석을 짰고 이 주석을 처음에는 의사 코드, 슈도 코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런 느낌일 것 같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패스트 API 공식 문서를 보거나 하면서 이 슈도 코드를 동작하게끔 점진적으로 코드를 바꿔 나갔어요. 그러면은 최종 동작하는 코드 자체만 보면은 몇 줄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코드이지만은 이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고 이 정의한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 나가고자 하는구나라는 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이 없으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간 과정을 훅 건너뛴 도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석이나 의사 코드로 문제를 정의하고 필요한 수준까지 쪼개 나가고요. 이런 과정을 상대방이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알게 된다면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뭐 파이썬의 숙련도한 전문성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 스택에서 전문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포트폴리오에 담아내면 좋겠고 그 방향 자체도 이력서 주제에 맞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력서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채웠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제출하시면 안 되겠죠. 특히 심야에 작성한 이력서는 절대 바로 보내지 마세요. 네. 그 이력서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하거나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변 사람한테 리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실제로 입사 지원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정한 주제나 방향이 통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식스센스라는 영화인데요. 꼬마와 브루스 윌리스의 영혼이 상대방 몸으로 들어가서 겪게 되는 혼란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자신을 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인식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어떤 자신의 자아를 찾아나가는 성장 영화죠. 네. 아무튼 내가 인식하고 모델링하는 나와 남이 나를 인식하고 모델링하는 나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력서의 주제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력서를 보는 것은 나를 모르거나 관심이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각도로 모델링을 하고 나에 대해서 조율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력서를 나를 아는 사람 혹은 나를 잘 모르지만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 나를 잘 알긴 하는데 내가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뭐 친구나 부모님이 되겠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력서에 잡은 주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똑같은 이해를 하고 있고 머릿속에 그리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도배 견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에어컨 시공 견적서를 주면 그냥 광고 전단지잖아요. 어떤 회사이든 통할 이력서 주제보다는 내 이력서에 관심 가질 만한 회사를 먼저 찾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취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과 주니어의 이력서는 내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롯이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서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가령 나는 이렇게 좋은 이력서를 만들었는데 내가 준비한 이력서와 전혀 다른 양식의 이력서 지원 양식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침 어떤 학원이나 교육기관의 수료 시기여서 이력서가 쏟아지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운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을 때 이게 운이 나빠서 그런 건지 내가 선정한 주제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건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경험 삼아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탈락도 엄연한 탈락이에요. 자꾸 탈락하면은 마음이 다치고 자존감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락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급해지다 보면은 자꾸 뭔가를 더 깊게 공부하거나 새로운 걸 자꾸 더 공부를 하려고 해요. 혹은 탈락한 원인을 오롯이 자기 자신한테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탈락했다고 굳이 더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입과 주니어한테 기대하는 건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실패가 실패의 어머니가 되지 않게 여러분의 성장 기꺼이 투자할 회사를 여러분들이 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이 내용들이라면 솔직히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긴 해요. 그리고 혹자는 이력서 컨설팅 같은 거 기대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했죠. 네. 제가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이력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두 가지는 이력서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여러분이어야 된다. 이력서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고 주인공으로서 활약할 어떤 판을 찾아내고 회사는 이력서 덕에 그런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도전하면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여정을 응원하고 여정에서 일어날 도전에서 일어날 성장을 응원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고요. 제가 일하는 INDT는 반려동물 의료 스타트업이고 파이썬, 패스트 API,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HDB, GraphQL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각자가 다양성을 온전히 녹여내고 함께 성장하면서 기술로 행복한 반려 라이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발굴하고 함께 만나서 행복한 반려 라이프를 만드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요. 네. 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많이 쳐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부록을 간단히 예고를 하면요. 시간 관계상 얘기 못한 부분을 더 얘기를 나누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은 저 밖에 있는 Q&A 자리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에서 여러분들 주인공으로서 놓치지 말고 견적낼 수 있는 이력서 쓰시면서 좋은 회사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